안녕하세요, 공병호입니다. 오늘은 인디자인에서 작업한 파일을 PDF로 만드는 작업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PDF를 만든다기보다는 인쇄와 출력 서비스에 제공할 그런 최종 파일, 우리가 인디자인 파일을 직접 보내지는 않는 경우가 많아요. 용량도 많을 뿐더러 인디자인에 대해서 환경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할 수가 없겠죠. 예를 들어서 인디자인만 하더라도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인디자인 2020 버전을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출력소에서는 2020 버전을 사용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하면 최신 어떤 프로그램 버전들은 의외로 다양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출력소나 인쇄소에서는 최신 버전을 사용하고 있지 않아요. 따라서 그러면 이게 버전이 좀 달라짐에 따라서 굉장히 소소한 여러 가지 차이가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뭐 글꼴의 문제도 있죠. 그러니까는 지금 인디자인을 편집하는 사람이 설치하고 사용하고 있는 글꼴과 출력소에 있는 글꼴이 다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글꼴이 다르게 나타나거나 이런 일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그 인디자인에서 했던 것도 작업한 것을 PDF로 변환시켜서 제출한다. 이런 말씀은 전에도 몇 번 제가 예제를 설명드리면서 드렸던 것 같고요.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 싶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어도비 프로그램을 만약 사용하실 때, 그러니까 지금은 2020 버전들은 한 번 사면은 전체 어도비 프로그램들을 다 구매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제 어도비에서 PDF 편집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것도 설치를 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설치가 된 상태이어야 된다라는 말씀 좀 드리면서 다음과 같은 거 만약 없으신 분들은 설치를 미리 해두시고, 그러면 지난 시간에 했던 그 파일을 다시 여셔서 우리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인디자인 파일을 이제 작업을 했었는데 그것을 이렇게 열어보시면은 이와 같이 이제 파일이 되어 있죠. 이 파일에 대한 내용은 제가 따로 설명은 또 드리지는 않을게요. 이거에 대해서 지금은 이제 우리가 PDF로 만드는 작업들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우리가 출력용 파일을 모은다라는 표현을 많이 해요. 자, 그 이야기는 뭐냐면, 자, 여기서는 그냥 PDF로 그냥 만드는 개념보다는 PDF를 출력용 파일을 모은다라는 개념을 하는데, 그 얘기를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파일에 가셔서 보시면은 파일에 보시면은 패키지라는 게 있어요. 패키지라는 건 뭘까요? 뭐 뜻 자체가 뭔가 이렇게 묶어준다는 뜻이죠. 이렇게 묶음으로 묶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패키지를 일단 클릭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다음과 같이 패키지 대화 상자가 나타나요. 그래서 이 대화 상자에서 문제가 있으면 이제 이런 몇 가지 것들이 나타나는데 여기서는 이제 일단 보시면서 이 문제들을 좀 확인하셔야 돼요. 근데 이걸 모두 다 해결할 필요까지는 없을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보시면은 색깔에 있어서 약간의 요 사진 색깔과 여건이 안 맞는다는 얘기 같아요. 그래서 항상 요걸 좀 읽어 보시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것에 대해서 이제 그 다음에는 패키지 버튼을 클릭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다른 것들도 살펴볼까요? 여기서 이제 폰트에 대해서 뭐 커다란 문제가 없는 걸로 보이고, 여기서는 이제 링크 값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고 있는데, 우리가 링크는 여기 있는 파일들을 다 사용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건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런 거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살펴보셔서 자꾸 보시다 보면 이게 무슨 뜻이구나 이런 것들도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상태에서 일단 패키지를 클릭해 볼까요? 레포트도 뭐 있고요. 레포트 같은 경우도 이렇게 클릭을 해보시면 레포트를 따로 출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좀 알아는 두시고, 자, 패키지 한번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패키지가 이렇게 폴더 같은 게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대화 상자에서 폴더가 만들어지는데 여기에서 대화 상자에서 몇 가지가 좀 있죠. 근데 여기에서 요 체크 표시를 좀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글꼴 복사가 있네요. 요것도 글꼴 복사
여기선 체크를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연결된 그래픽도 카피해라. 글꼴도 복사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그래픽 링크를 업데이트하는 거 요것도 체크를 꼭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어, I, IDML 파일, IDML 요것도 그대로 놔두시고 PDF 요것도 PDF로 포함하는 것도 그냥 놔두시고, 자, 보고서는 요거는 보고서를 볼 거면 이것도 체크를 해줄 수 있는데 이건 특별히 하지 않으셔도 상관이 없고요.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패키지를 눌러 볼게요. 패키지를 눌러 봤어요. 그러면 이와 같이 저 경고 상자가 뜨는데, 이거는 뭐 글꼴 라이센스에 관한 전체적인 뭐 경고성 내용 같은 거죠. 우리가 이참에 제가 이 대목에서 제가 글꼴 라이센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글꼴은 유료 글꼴과 무료 글꼴이 있다는 얘기를 전에 해드렸던 것 같아요. 기억하시죠? 자, 근데 무료 글꼴과 유료 글꼴이 있는데, 자, 무료 글꼴에서도 우리가 지금 연습하느라고 제가 이런 얘기를 뭐 자세히는 안 드렸지만, 이거 연습하는 거 말고 우리가 어느 회사의 것에 일을 받아서 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그 회사에 소속돼서 일을 한다거나 했을 때 이 유료 글꼴 문제를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내가 유료 글꼴은 당연히 산 것만 써야 돼요. 절대로 유료 글꼴인데 어디서 돌아다니는 걸 쓴다거나 이러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건 연습할 때는 그럴지 몰라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실무할 때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변호사분들이 워낙 우리 사회 변호사분들이 많아지면서 변호사분들이 참 먹고 살기가 힘들어졌대요. 그래서 이렇게 글꼴 같은 거 이제 라이센스 같은 거 사지 않고 쓰는 그런 업체들을 적발하고 이러는 걸로 아무튼 굉장히 생계를 많이 유지하시나 봐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걸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 무료 글꼴에 대해서도 똑같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무료 글꼴이라고 해서 무조건 쓰면 되는 건 아니에요. 뭐냐 하면 무료 글꼴인데 거기에도 조건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쓸 때 항상 꼼꼼히 그걸 찾아봐야 돼요. 저는 나눔 글꼴을 썼죠. 이거는 상업이든 상업적이지 않든 그냥 사용해도 아무 문제가 없지만, 어떤 글꼴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용으로 쓸 때는 무료다. 근데 기업에서 쓸 때는 무료가 아니다. 이렇게 표시를 두거든요. 그러면 그 글꼴을 쓰기 위해서는 그 회사에다 연락해서 그 글꼴을 받아서 라이센스를 구입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무료 글꼴이다라고 할지라도 이게 상업용으로 써도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꼭 확인하셔야 한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고, 이것 때문에 사실 한번 걸리면은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씩 벌금을 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 담당자라면 굉장히 곤욕스러울 거예요. 그 회사 계속 다니시기가 쉽지 않겠죠.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는 지금 취미로 인디자인을 배우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가 현장에 들어갈 때 우리가 인쇄 광고라든가 아니면 이런 팜플렛 이런 제작이 필요하다 생각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점들에 대해서 꼭 염두에 두고 하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그냥 OK를 누르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그 다음에 뭐 이제 또 경고 대상자 나왔는데, 여기서도 OK를 누르시면은 뭔가 이게 카피가 되면서 PDF도 만들어지면서 가는 거를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여기 저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폴더가 제가 이제 지금 작업하는 문서가 인쇄 출력이라는 곳에서 작업을 했어요. 지금 열려있는 파일은 요거예요. 그래서 이 편집 디자인 같은 이름으로 이게 만들어졌네요. 폴더가. 그렇죠. 그래서 이걸 더블 클릭하시면은 여기에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자, 물론 여기 인디자인 파일도 가 있죠. 근데 PDF 파일이 가 있는 거를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출력소에 보낼 때 뭐를 보내야 되죠? 요거를 압축해서 보내야 돼요. 그래서 압축해 보내는데 폴더를 그냥 보낼 수는 없고, 보통의 경우는 이걸 이렇게 해서 자, 이런 식으로 압축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이런 것까지 알려드리기가 좀 쑥스럽지만 너무 쉬운 거를 설명드리는 것 같아서, 그럼 압축됐다고 나오죠? 그러면 요 파일을 이메일로 보내시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해가 되죠? 자, 이렇게 하면 끝난 거예요. 자, 그렇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PDF 파일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출력소에서는
이 파일을 건들진 않아요. 대개의 경우 이 파일을 건들지 않고 요 파일을 갖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PDF를 클릭을 해보시면 이와 같이 나오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인쇄를 하면서 이런 식으로 양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인쇄되는 거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인쇄되는 걸 알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뭐 특별히 인쇄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자, 근데 요거는 이렇게 잠깐 이제 인쇄가 되는 걸 확인하고 요거를 이제 잠깐 내려놓아 볼게요. 이 상태에서 우리가 아까 패키지 파일에서는 폰트가 여기 들어가 있었다 그랬죠? 요거 클릭해 볼까요? 그러면은 폰트가 뭐 이제 여기서는 폰트가 특별한 게 뭐 사용된 게 없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돼 있는 것 같고, 자, 여기서는 링크에서는 이제 사용됐던 이미지들이 쭉 나와 있네요. 그쵸? 나와 있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일단 요거에 대해서는 뭐 이 정도로 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뭐 나눔 글꼴이 필요하다라고 여기서 나눔 글꼴을 썼어요. 저는 그래서 나눔 글꼴을 필요하다 생각하신다면 우리가 여기서는 지금 이게 나눔 글꼴이 저기가 안 됐어요. 여기가 지금 카피가 안 됐기 때문에 그 필요하다 생각하시면은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C에서 윈도우에 가셔서 윈도우에 가시면은 윈도우 안에 폰트라는 게 있죠.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나눈 글꼴을 이렇게 찾아봐야 돼요. 찾아봐 보시면은 쭉 찾아보시면은 어디 있을까요? 이게 선생님 컴퓨터에 설치가 되어 있는 글꼴들이에요. 자, 그래서 나눔이니까 N으로 되어 있겠네요. 자, N으로 되어 있을 테니까 여기 보시면은 나눔 글꼴들이 있네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나눔 글꼴이랑 뭐 나눔 명조랑 나눔 고딕 이런 걸 썼어. 자, 그럼 이렇게 카피를 해요. Shift 키를 카피를 하셔서 여기서 복사를 하셔서 우리가 다시 그쪽으로 돌아갈게요. 다시 아까 있던 곳으로 돌아가시면, 자, 돌아가시면 여기죠. 여기다가 이제 다큐멘트 여기다가 그냥 붙여넣기를 해주시면 그냥 간단히 끝나요. 이렇게 해주시면은 아무 문제가 없죠. 근데 요게 지금 글꼴이 이쪽으로 복사가 안 됐어요. 이런 것들이 점검이 필요한 거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링크에서 누락된 건 없는지, 이게 누락이 종종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조심하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됐으면 아까 했을 때 글꼴 없이 됐었죠. 그러면 요 글꼴에 대해서 요거 압축한 거 다시 지우시고 다시 이렇게 해서 오른쪽 클릭하셔서 다시 압축을 해버릴게요. 그러면은 다시 압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압축이 되어서 요 파일이 됐네요. 요거 지금 현재 봐서 34메가 정도 되는데 34.5메가 되는데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정도면은 뭐 그냥 크게 이메일로 보내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죠. 자, 그래서 우리가 패키지를 통해서 이제 그 출력용 파일을 다 모아 압축하여서 보내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어요. 자, 그 다음에 자, 그러면은 이렇게 패키지를 해서 보냈는데 우리가 다시 되돌이켜 생각하니까 좀 찜찜한 데 있어요. 아까 패키지를 할 때 에러가 있었죠. 에러 같은 게 있었어요. 어떤 거였냐면 에디트에서 패키지를 이렇게 했을 때 여기 에러가 떴었잖아요. 그쵸? 자, 여기 에러가 떴는데 사실 이 에러가 어떤 건지 한번 봐보도록 하면 여기서 이것에 대해서 뭔가 에러가 떴죠. 이거는 어떤 에러였냐면 딱 봐도 보면 RGB라고 하는 방식이에요. RGB라고 하는 것은 레드, 그린, 블루라고 하는 빛의 삼원색을 기반으로 한 이제 그런 이미지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우리는 디스플레이 용도, 그러니까 스마트폰, PC, 스마트 TV 같은 디스플레이 용도로 쓰는 이미지가 아니죠. 그런 경우 쓸 때는 디스플레이 용도로 쓸 때는 RGB 모드로 해도 되지만 인쇄할 때는 CMYK로 해야 돼요. 하지만 제가 이걸 그냥 넘기고 패키지를 그냥 강행했던 이유는 사실은 이것이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진 않아요. 큰 영향을 주진 않지만 작은 영향은 줘요. 뭐냐면, 자, 잘 들으세요. RGB 똑같은 RGB로 한 것과 CMYK로 한 것은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색이나 이미지를 많이 달아본 사람들은 금방 눈에 띈다 그러더라고요. 그 차이가. 근데 사실 이제 자주 안 다루는 사람들은 눈에 잘 안 띄지만,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좀 굉장히 이미지가 중요한 뭐 컬러 사진이 많이 들어간 사진을 인쇄한다거나 뭐 이럴 경우에는 이게 되게 민감한 문제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그냥 그렇게 뭐 아주 그렇게 민감하지 않게 인쇄하거나 출력할 때는 이걸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래서 그냥 패키지하지 않아도 되지만, 우리가 정말 그런 작업을 할 때는 되게 좀 신경을 써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것에 대해서 요 에러를 잡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은 우리가 인디자인에서 우리 이미지 사용한 거 있죠? 자, 요거가 있단 말이죠. 자, 이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은 자, 링크라는 패널이 있어요. 링크라는 패널이 없으신 분들은 윈도우에서 여기서 링크를 클릭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은 이렇게 떠요. 자, 그러면은 지금 요거는 요 선택을 하고 나서 했더니 요거 선택을 안 하면 그냥 안 뜨죠. 선택을 하면 이렇게 뜨죠.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지금 이 정보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래서 이미지에 대한 정보들이 이렇게 나타나져요. 그래서 다른 것들을 볼까요? 다른 것들 이 이미지 보면은 이 이미지는 요 이미지예요. 그래서 이 이미지에 대한 설명들이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렇죠? 자, 근데 말이죠.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게 지금 CMYK 일단은 RGB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CMYK로 바꾸는 방법을 설명드릴게요. 여기서 그냥 오른쪽 클릭하셔서 자, 에디트 오리지널을 클릭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파일들이 예를 들어서 맨 처음에 내가 이 파일에 대해서 했다. 그리고 여기서 오른쪽 클릭하셔서 에디트 오리지널 편집이거든요.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열려요. 자, 그러면 이 파일을 보시면은 이 파일도 보면은 이 파일도 보시면은 여기 이미지 파일이 하나가 있는 거고, 이 파일이 모드를 이제 RGB로 되어 있잖아요. RGB로 되어 있죠. 요거를 CMYK로 바꿔주시기만 하면 돼요. 바꿔주시고, 그럼 이렇게 떴으면 OK를 누르시고, 자, 그 상태에서 저장을 눌러주면 작업 다 끝났어요. 자, 작업이 다 끝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다시 인디자인으로 되돌아가 볼게요. 그러면은 짠 하고 들어가 보면 이제 다시 짠 닫고 다시 요거를 다시 들어가서 다시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요거를 링크를 클릭해 보시면은 이제 CMYK로 바꾼 거 여기 보이죠? 자, 그렇게 바뀌었고, 자,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하나 고쳐 나가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 클릭하셔서 요것도 오른쪽 클릭하셔서 에디트 오리지널에서 바꿔주고, 이런 식으로 모두가 다 바꿔주시게 되면은 이 에러가 해결이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CMYK로 바꿨네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그러면 이제 그 패키지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다시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패키지에 대해서 우리 할 때 패키지 이쪽으로 파일에서 패키지를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떴고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뭐 이제 CMYK로 됐으니까 뭐 큰 문제가 없는 걸로 뜨네요. 여기서는 이런 게 좀 떴고, 그 다음에 이제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이제 글꼴에 관한 거예요. 자, 글꼴에 관한 건데 요거는 이제 뭐 이런 글꼴들인데, 이런 글꼴들을 찾을 때는 이제 자, 여기서 글꼴 찾기를 한번 눌러볼까요? 글꼴 찾기가 눌러주면 여기서 요 글꼴은 어떤 건지, 자, 이렇게 해서 파일에서 요 선택을 하고, 뭐 이제 여기서 이런 글꼴은 예를 들어서 어떤 글꼴로 바꿔줄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그런 작업들이 여기서 가능하다, 이런 말씀 좀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여기서는 이제 다른 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패키지를 누르면은 뭐 이제 패키지가 뭐 이런 식으로 되는데, 여기 패키지를 만들 때 요거에 대해서도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설명을 좀 잠깐 더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보면은 이제 글꼴 복사 같은 경우는 요거는 이제 글꼴을 적용한 글꼴을 복사해서 보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데, 이때 저작권이 있는 글꼴이 있으면 글꼴이 복사가 불가능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까 그런 경우도
나눔 같은 경우는 저작권 자체는 있는 경우에요. 근데 누구나 쓸 수 있는 거일 뿐이지. 저작권이 있다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여기서 이제 카피를 해서 보내줘야 된다 이런 얘기고, 이거 연결된 파일, 요거 아까 카피 링크드 그래픽, 요거는 연결된 그래픽 파일들을 저기 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링크에 대해서 그래픽 링크를 폴더 위치로 이제 변경하고 뭐 이런 것들인데, 이건 체크만 해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가 있어요. 요거는 문서에 하이픈 넣기. 하이픈 넣기 사용 설정이 되어 있지 않은 컴퓨터에서 글줄이 틀어지지 않도록 하이픈 넣기 제외만 사용,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도 많이 해두지 않으시니까 특별히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IDML 파일은 이제 저기가 이제 버전이 낮은 버전에서 읽을 수 있게 배려를 해주는 거니까 뭐 그런 부분들은 저기 하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는 뭐 그 정도만 하시면은 우리가 패키지 이용에 대해서는 다 아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아까 PDF로 만들었는데, PDF로 만들었던 거 기억나시죠? 자, PDF로 만들었을 때 PDF에 대한 그 설정도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자, PDF 파일에서 PDF 내보내기, 자, 이걸 설명을 해드리게 할게요. 엑스포트에서, 자, 여기서 이제 PDF를 별도의 저장을 할 경우에는, 자, 여기 이렇게 하시고 여기서 저장을 눌러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장을 눌러 주시면 이와 같이 PDF 관련해서도 굉장히 다양한 옵션들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좀 더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여기서 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는 이제 여기서 플러스 퀄리티를, 자, 여기서는 퀄리티를 하이 퀄리티로 프린트를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이건 그러니까 퀄리티를 제일 높이는 방법이죠. 그 대신에 굉장히 용량이 좀 많이 나간다라고 하는 점은 좀 알아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것이 바로 이제 사전 설정이니까 우리 잘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스탠더드는 이게 이제 알아만 두세요. 이건 그냥 하지 않으셔도 되긴 하는데, 이거는 뭐냐 하면 PDF 변환할 때 파일이 특정 표준을 준수하는지 그런 검사를 수행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특별히 뭐 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호환성에 관한 부분인데, 이거는 이제 PDF를 할 때 호환성에 관한 부분인데, 주로 이제 어도비 5.0을 사용하시는 게 무난해요. 요거는 이제 약간 좀 기술적인 거니까 요거는 원인을 좀 알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쓴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복잡하게 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요 범위가 있죠. 밑에 페이지가 있는데, 여기는 all로 돼 있잖아요. 페이지는 그냥 all로 하시면 되고, 근데 이제 범위를 지정하고 싶다라고 할 때 어떤 특정 페이지만 해야 될 경우가 있긴 있어요. 그럴 때는 여기서 특정 페이지를 우리가 지정해서 작업할 수 있다는 점들도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6번의 보기 부분에서는 이제 레이아웃 설정과 더불어서 이제 기본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으로 그냥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도 그 다음에 나머지에서는 이제 옵션이 있는데, 옵션에서는 여기서 이것도 그냥 특별히 다른 것들은 이제 이 상태에서는 또 딱히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여기서 뭐 책갈피를 만든다거나 이런 기능인데, 이런 것들도 그다지 많이 보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다지 많이 보는 것 같지는 않고, 그 다음에 요거가 체크가 돼 있으면은 이제 PDF를 내보낸 후에 이제 PDF를 볼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것도 좀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 이 정도로 하시면은 일단은 옵션 사항에 대해서는 거의 다 설명을 좀 드린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압축 부분에 대한 얘기를 조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압축 부분에서는 이제 전체적으로 뭐 낮추거나 막 그럴 수도 있는데,
여기서 그냥 여기서 이미지 퀄리티는 보통 인쇄할 때는 그냥 맥시멈으로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맥시멈으로 해두시라는 거. 기본으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것도 이제 하지 않으셔도 상관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돌연 부분에서도 애초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돌연 부분 같은 경우도 보통 요걸 갖다 이제 3mm 정도를 해주시는 게 맞고요. 이거는 돌연 부분은 이제 3mm 정도 해주시는 게 맞고, 3mm 정도 해주시면은 이렇게 3mm가 돼 있으니까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요것도 뭐 슬러시 영역은 이제 문서에 슬러시 영역이라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도 체크를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큰 문제는 없으니까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에서는 이제 출력 부분에서 특별히 여기서도 뭐 이런 게 있다라는 점들만 좀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근데 보안 부분이 있어요. 보안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암호를 지정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문서를 열 때 암호를 지정한다라고 할 때 이런 식으로 체크를 좀 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문서 여는 암호를 지정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여는 암호 지정한다라는 것들도 좀 알아두시고, 여기서 이제 편집하는 거, 그다음 PDF 자체도 편집을 어느 정도 할 수 있거든요. 그거 할 때는 여기다가 또 체크를 있어서 이제 그 패스워드를 입력할 수 있다는 거 이해가 되시죠? 여기서 이렇게 암호를 해서 보안을 넣는다는 거, 이런 것들도 우리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상태에서 익스포트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세부적인 저장을 해서 출력을 했으면 이 출력한 것을 갖고 아까 여기다가 했던 데다가 이제 또 여기다 덮어 씌워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 지워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PDF를 만드는 거는 인쇄 용도로만 만들진 않아요. 굉장히 PDF를 만드는 용도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에 꼭 이제 인쇄랑만 연관시키지 않더라도 PDF를 이걸로 해서 이제 만들 때 되게 많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여러분들이 만약 저기한테 할 때, 회사에서 할 때나 아니면 다른 회사한테 요청을 받아서 작업할 때는 PDF를 만들어서 보여줘야 돼요. 최종적으로 마무리하기 전에 그것을 보여주는 파일이 PDF 파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PDF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해서 자세히 말씀드리는 거는 이와 같은 것들을 이제 좀 우리가 염두에 두고 하셔야 되기 때문에, PDF 이제 우리가 마무리한 거를 이제 뭐 이렇게 팀장이나 뭐 상사들한테 보고를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다른 회사에서 업무를 받아서 일할 때는 이제 마무리된 것을 이제 오케이 받기 위해서 이제 이런 작업을 한다. 이런 점들을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제 출력에 관해서 많이 배웠는데 잘 따라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